자, 수익률의 나침판이 되어줄 주식 이야기 의제토크. 오늘은 2200선 회복한 코스피에 대한 다양한 시선들 저희가 한번 오늘의 주제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최근 중국발 훈풍과 북미 정상회담 등의 반가운 소식들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코스피는 3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2200선을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멈칫하면서 코스피가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비관론과 또 경기와 기업 실적이 바닥을 찍은 만큼 주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긍정적인 논이 함께 피어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두 가지 시선 가운데 과연 어떤 의견에 손을 들어주실지 오늘 불기둥팀과 저희가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관적으로 보시는지 긍정적으로 보시는지부터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 김영정 대표님? 먼저 시작해 주시죠. 이게 뭐 답이 너무 빤한 거라 가지고요. 네. 그러면 다른 질문까지 같이 묶어서 할까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시는지와 함께 향후 전망까지 예측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저는 뭐 이제 상승 여력이 이제 충분하지 않다 한마디로. 이제 뭐 얼만큼 왔다. 이제 기술적 반등으로 제가 이제 보는 거예요. 네네.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숨고르기 상승을 위한 숨고르기는 이제 분명히 아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첫 번째는 이제 그 이유로는 우리가 옐렌을 생각해 보면 아시겠습니다. 그 미국 옐렌 의장이 그 비둘기적인 이제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그 상반기에 금리 인상이 없을 것이라는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제 지수가 이제 그 기술적으로 이제 단기 반등권에 들어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박스권을 지난번에 1980포인트 바닥을 찍고 이제 박스권 제가 봤을 때는 한 2200포인트 전으로 이제 왔다 갔다 박스권 행보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이제 환율을 이제 보시면은 그 우리가 이제 작년 7월 이후부터 보시면은 그 환율이 이제 1,100원부터 해서 이제 1,140원 정도 이제 박스권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권을 움직인다는 그 자체는 그 에너지를 이제 응축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에너지 응축이 위로 가느냐 아래로 가느냐 그게 이제 관건인데, 제가 볼 때는 상반기에는 계속 에너지를 어느 정도 한 6월 정도까지는 에너지를 응축하면서 박스권을 움직이겠지만, 하반기에는 금리 인상이 2번 정도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응축된 에너지가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많거든요. 예, 그러면은 우리 원화 가치가 이제 떨어지면서 주가는 결국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국제 유가 측면에서 보면 국제 유가가 지난번에 70달러 선까지 갔었어요. 작년 연말인가요? 갔는데 지금 현재 주가가 53달러입니다. WTI 기준으로 해서 약 50달러 배럴당.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53달러에서 55달러가 이제 저항선입니다. 그래서 그 이상으로 올라가기는 좀 상당히 힘들어요. 만약 올라간다 하더라도 70달러 정도가 이제 고점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 유가가 올라가야지만 이제 경기가 글로벌 경기가 이제 활성화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한 관점으로 보더라도 주가는 좀 오르기가 쉽지가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우리 그럼 강문석 대표님한테도 한번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관적으로 보시는지 긍정적으로 보시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그렇다면 2200선 회복, 코스피 향후 전망, 하락 시에는 어디까지 갈 것 같다, 혹은 상승 시에는 어느 지점까지 갈 것 같다라는 의견도 좀 궁금해집니다. 네, 지금 뭐 사실 국내 증시가 우리 국내 증시만의 어떤 흐름만 갖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증시의 흐름들을 갖다가 뭐 어느 선까지 상반기 3월 달, 4월 달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요. 일단 2월 달의 흐름 본다라면 현재 구간에서는 숨고르기가 어느 정도 나올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이제 내일 또 만기일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이제 눌림목이 살짝 나오고 반등이 나오는데, 볼린저 밴드의 상단을 갖다가 높여놓은 상태에서 지수가 전고점 정도 부근까지, 그러니까 최근에 보여주었던 1월 말 정도 고점까지는 반등이 나올 것이라고 보여지고, 그러면서 살짝 볼린저 밴드 상단 정도 부근까지 2240, 50선 정도까지도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리고 난 이후부터는 작은 박스권의 흐름들이, 숨고르기의 흐름들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봅니다. 일단 어떤 이유들을 본다라면, 자, 외국인들의 매수 흐름들이 여러분들 눈에 띄게 코스피에서 코스닥으로 지금 옮겨져 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증시에서 4조 1,160억 원을 갖다 외국인이 순매수를 했었는데, 이번 달 12일까지 보면 한 2,100억 정도밖에 매수를 안 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유가증권 시장의 흐름들은 540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쪽의 매수세가 들어오다가 이게 이제 제약바이오 쪽으로 옮겨져 가고 있고요. 오늘 단기적으로 이제 내일 만기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기관들의 매수세들이 또 유입되긴 했는데 네. 여기에다가 또 이제 하나 볼 수 있는 거 달러의 부분들을 보셔야 될 줄로 봅니다. 달러의 흐름 등을 본다라면 외국인들이 아직 이제 지금 더 이상 국내 주식을 매수할 만한 여력은 좀 없지 않을까. 지난 11월에 8.3배까지 떨어졌던 코스피 지수의 이 12개월 예상치 주가 수익률 흐름들을 본다라면 지난 12일 같은 경우는 10.5배까지 상승이 됐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어떤 과거의 흐름들을 보면 국내 증시에 대한 이 PER 퍼가 10배 정도 코스피 지수의 주가 상승을 억제하는 저항선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2일까지 10.5까지 올라온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역사적인 그런 저항 라인을 돌파를 하려면 굉장히 강한 임팩트 있는 시너지가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지금 당분간은 눈치 보기 흐름들이 좀 나오면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타결이 좀 돼야지만 그 이상 10.5배 이상을 돌파할 수 있는 시너지가 나오지 않을까 봅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우리 김동엽 대표님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긍정적이신지 네, 부정적이신지? 저는 뭐 우리 같은 팀이긴 하지만 시장에 의견은 대한 다를 수 있죠. 네. 의견은 상당히 좀 상반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네, 네, 네. 갑자기 웃어서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시장을 좀 좋게 보고 있으니까요. 네. 저는 일단은 중요한 건 이달 말일경에 있는 글로벌 이벤트들의 결과값에 따라서 그 부침이 상방이든 아래로든 100포인트씩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는 관점을 일단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병전 대표님이 말씀하신 지수가 제한된다라고 하는 그 조건에 좀 부합될 수도 있는 의견을 하나 드리자면 작년 1월 29일 날이 무슨 날이냐? 우리나라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쳤던 2,609포인트를 찍었던 날인데 그날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였나요? 모르시죠? 예, 네. 삼성전자가 5만 원, 하이닉스가 7만 7천 원이었습니다. 오늘 종가가 4만 6천 원과 7만 6천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IT주들은 작년 이맘때쯤 지수가 2,500선 이상 할 때만큼 가격대를 최소한 지금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또 올라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서 뭐 지수가 올라가는 데 있어가지고 대형 IT주가 계속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고만 자꾸 부추기는 것들은 저는 어폐가 좀 있다고 생각하고요. 대형 IT주들은 이미 작년 이맘때 2,500선 정도 다다를 때 가격을 지금 현재 회복을 해갖고 유지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업종과 섹터들이 부지런히 올라와서 뭐 지수 올려든지 해야지 지금 눈높이가 낮아지고 있는 IT 쪽이 더 강하게 올라가면 된다라고 부추기는 건 조금 좀 억지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좋아져야 된다라고 느끼는 건 두 가지 관점인데요. 하나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쪽에 적용되고 있는 그동안 한 10여 년, 20년 동안 적용됐던 저평가의 어떤 그 PER단에 보는 시각 자체가 달라지면 얼마든지 가격 슈팅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6배, 뭐 4배 정도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이 녀석들 대단하네라고 생각하고 10배 수준까지만 인정을 해준다고 하면 지금 우리나라 지수 2,500 금방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을 법한 모습들이 이번 하순에 있는 뭐 북미 정상회담이라든가 미중 간의 무역 협정을 통해 가지고 글로벌 단에서 어떤 분위기가 적용되고 또 최근에 좀 바람이 불고 있는 연기금을 중심으로 한 스튜디오십 코드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왜 10배밖에 PER 단으로 시장 그 평가를 못 받고 있느냐? 기업들이 돈을 쌓아놓고서 풀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투자도 안 하고 있고 배당도 안 주고 자사주도 안 사고 있으니까 이게 이론적으로 북밸류를 저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처지에 놓여 있는 거라서 어떤 물꼬가 트여졌을 때 배당 열심히 주고 자사주 열심히 사는 미국 시장과 비슷한 움직임이 나오게 되면 PER 단 12배, 13배, 15배까지도 줄 수 있는 시장으로 얼마든지 변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올해 감이 좀 되더라도 투자가님들의 눈높이만 좀 달라지면 얼마든지 지수단에는 회복이 가능하다. 이런 관점으로 조금 희망적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 몇 분이 최근에 올해 말부터는 글로벌 단에서 경기 침체가 엄청나게 일어날 거다라는 얘기를 경고를 주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전에 절정을 좀 맞이할 수 있다. 그래서 상반기 내 그런 기회가 한번 올 거다.
글로벌 이벤트들이 4월과 5월까지 마무리되는 그런 시점으로 지금 경로를 차근차근 밟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뭐 의제 토크는 뭐 다양한 시각들, 다양한 의견들 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시간이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잘 한번 같이 이야기에 동참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2200선을 회복하면서 IT 대형주의 중심, 일단 삼성전기의 귀환이라고 좀 말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IT 대형주 향후 전망 과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영경 대표님부터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질문 순서가 바뀐 거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네. 깜짝 놀랐는데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데 정신을 좀 차려서 다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 장세 자체는 보면 이제 IT 대형주가 이제 네네. 어느 정도 이제 숨고르기를 하는 모습이에요. 마치 좀 상승을 한 단계 좀 점핑할 것 같은 그런 모습은 제가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상승은 가능하다고 네.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반기에는 이제 금리 이제 동결할 가능성이 좀 많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많은데 결론은 이렇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정도는 오를 수는 있겠지만 지수가 못 가는데 IT 대장주 삼전이라든지 SK 하이닉스가 갈 이유가 뭐가 있을까? 못 간다. 어느 정도는 가겠죠. 제가 대개 보면은 지금 삼성전자도 기술적으로 보면 241선 아래에 지금 있거든요. 241선하고 61선 지금 네네. 박스권으로 이제 움직이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인데, 그러면 241선을 이제 뚫고 241선을 중심으로 해서 한 10% 정도 여유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대세 상승적으로 상승하기는 좀 상당히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일부 IT 산업 분위기가 이제 반전돼서 이제 상승한다 이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기술적으로 너무나도 낙폭이 좀 심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 기술적인 상승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하반기에 이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분위기가 확 달라질 거다. 아마 하방 쪽으로 내려가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반도체 이제 업황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어둡지 않습니까? 뭐 여기 계신 아마 두 분 우리 전문가님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 반도체 업황의 하반기는 그 작년 초 중심으로 해서 정점을 지났고, 올 들어 이제 반도체의 상승은 기술적 반등이지 업황 자체의 추세적인 반등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외국인 매수세가 이제 반도체를 중심으로 좀 들어오고는 있습니다만은 네네. 그거는 단기 자금의 유입으로 보고요. 중장기적인 자금의 흐름으로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도 주가 하락 시에는 이제 저가 매수로 이제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주가가 올랐을 때 빠져나가는 모습, 단기 차익을 챙기고 네네. 빠져나가는 모습이 아니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IT 대형주 향후 전망에 대해서 또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두 분의 또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문수 대표님부터 들어볼까요? 네. 삼성전자가 사실 바닥권 대비해서는 올 들어 1월 달부터 해서 반등이 좀 이어졌습니다.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 제가 이제 1월 6일 날 저녁 무료 방송을 통해서 다음 월요일 날 아침 무조건 시가에 관심 있게 보시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IT의 흐름들 여러분들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반면에 이 잠정 실적이 8일 날 4분기 잠정 실적과 함께 어닝 쇼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점부터 주가는 오히려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어떤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지금 이제 우리 대표님 얘기하실 때 240선을 얘기를 하셨는데 주가에 있어서 240선이 이렇게 머리에서 누르고 있다는 건 굉장히 주식 종목의 가격대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구간입니다. 저는 240선을 돌파하고 난 이후에 한 5에서 7% 정도의 상승률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최근에 이제 조정이 나오고 난 다음에 반등이 나오더라도 조금 더 높게 본다라면 48,000원에서 5만 원 정도 부근까지도 본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요 기술적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바닥 대비 덜 오른 종목이고 그동안에는 외국인들이 코스피에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대형주 위주로의 저가 매수를 한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지금 이렇게 지수가 반등이 나오면서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 것들은 우리가 왜 삼성전자의 실적을 1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SK하이닉스하고는 좀 다르게 SK하이닉스는 3분기부터 개선이 된다라고 하지만 삼성전자는 1분기를 바닥으로 해서 그때부터 살아난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1분기로부터 이후 3분기 때부터 실적이 살아나서 그때쯤 주가를 보게 되면 아마 주가의 흐름들은 그 기대감을 갖고 이미 선반영이 되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우리가 왜 주가가 움직이고 나서 실적이 나오면 이건 이미 선반영됐습니다. 지수도 북미 회담의 긍정적인 이슈라든지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좋은 흐름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1월 달 선반영이 된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삼성 주가의 흐름도 아마 이 4분기 실적에 대한 어닝 슈퍼 나오고 1분기부터 개선된다라는 기대감들이 선반영이 되면서 주가 흐름들을 상승으로 탄력으로 이끌어내는 게 아닌가 싶고요. 현재 국면에서는 외국인들의 자금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닥 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IT 삼성전자는 제한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이제 IT 부품주들 최근에 오늘도 IT 부품주들의 대거 매수세와 함께 상승 흐름들이 있었는데 이 IT 부품주들은 이제 옥석 가리기를 좀 하셔야 될 듯합니다. 이 부분 종목의 부분들이 뭐 반도체라든지 휴대폰이라든지 이렇게 매출해내는 이런 제품들의 어떤 흐름들을 보시면서 저는 항상 2차 전지 소재나 아몰레드 쪽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반도체 IT 중에서도 그냥 지금은 단순하게 IT가 올라오니까 매수세와 함께 기술적 반등이 나오지만 이 구간에서는 이제부터는 실적과 연관된 산업주, 성장주 이런 종목들로 인해서 실적이 아주 민감하게 작용되는 또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위주로 옥석 가리기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우리 김동엽 대표님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IT 대형주 향후 전망에 대해서. IT 대형주들 뭐 최근까지 움직임이 좋았고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지수 기준으로 2,500대 정도 지수대에 이르렀을 때 나왔던 가격대를 이미 좀 회복을 해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앞서서 말씀해주신 대표님 말씀처럼 기술적인 어떤 저항선을 좀 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까지는 그 정도 포인트에서 크게 위로 좀 전진하기는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아무리 봐도 최근에 이런 흐름이 더 진전이 돼가지고 지수대도 올라가고 대형 IT도 다시 한번 점핑을 한다라는 조건이 부합되기 위해서는 미중 간의 협상이 잘 돼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산업 경합도의 치열함을 일단 뒤에 두고서라도 중국 시장이 조금 회복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다행히 최근에 그 발견되고 있는 어떤 지표 중에 하나 유의미한 것이 중국 쪽의 경기 선행지수라고 하죠. 이게 바닥치고 좀 오르는 방향으로 방향을 텄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중국을 많이들 우려를 하시지만 의외로 유럽 쪽이나 기타 지역들이 오히려 더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 6%대나 상승을 하고 있는 성장을 하고 있는 나라를 왜 1, 2%대 성장하는 나라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은 2월 말에 또 결정될 부분의 하나가 MSCI 지수 중에서 중국 A 지수의 편입 비율이 증대가 될지 여부가 이달 말쯤에 결정이 되는데 그게 만약 예상대로 지금 진행이 될 경우에는 5월 달, 8월 달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외국인 수급이 의무적으로 10조 이상 빠져나가야 되는 그런 흐름을 갖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대형 IT 쪽도 3, 4조 정도 물량을 빼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5월 달 이후는 수급적으로도 좀 불리하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4월 정도 말까지 지수든 가격이든 기업에 대한 주가든 승부를 거의 다 봐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일단 4월 초에 예정되어 있는 1분기 실적이 가시화되기 전까지 지금 정도 포인트 기준으로 한 10% 정도 내외까지는 추가적인 기대감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좋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해서 코스피의 향후 전망과 IT 대형주의 향후 전망까지 쭉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자 지금부터 요즘 같은 장이 쭉 장세가 이어진다면 이렇게 좀 괜찮은 장이 상승장이 이렇게 계속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좀 앞으로 눈여겨볼 만한 업종이라든지 종목들 뭐가 있을지 짧게 저희가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짧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병근 대표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사실 이제 그 뭐 대형 IT 업종이 좀 가기가 힘든 그런 장세이기 때문에 이제 네. 박스권 장세. 네. 이럴 때는 이제 개별주가 이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대형주가 업황이 뚜렷하게 개선되지 않은 시점에서는 특히 이제 테마가 형성이 굉장히 되기 쉬운 시점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그 정부 정책주 최근에 이제 수소차 테마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수소차 테마가 또 이제 급부상할 가능성이 많고요. 두 번째는 이제 3월 하순경에 이제 시진핑하고 트럼프 미 대통령이 만나지 않겠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또 화장품 테마가 한 번쯤 일어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같은 경우는 제가 코스맥스나 LG 생활건강 이런 쪽으로 이제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수소차 테마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조정이 조금 이제 더 나와야 된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은 뭐 동양 피스톤이라든지 일진 다이아 이런 쪽을 관심을 가지시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강문숙 대표님 또 의견 궁금해집니다. 네, 저는 이제 짧고 굵게 말씀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수 코스닥 지수 쪽으로 이제 외국인들의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데 코스닥 지수의 키 맞추기를 지금 못하고 있는 유일한 업종군이 제약 바이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얼마 전부터 안트로젠이나 또 코롱티슈진, 신라젠, HLB 또 효은스 이런 종목들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여전히 이 종목들 지금 관심권에 두시면 더 좋을 듯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는 업종 키 맞추기로 해서 긴 관점보다는 제약 바이오가 한번 이렇게 2015년도처럼 빵 하고 터지는 이슈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것 또한 이제 기술적 반등과 여기에서 이제 옥석 가리기는 삼상 시험이 올해 준비되어 있는 종목들이 이슈를 받을 거다라고 보여지고 이거와는 별개로 좀 중장기적 관점으로 보신다라면 2차 전지 소재 중에서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도 LNF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LNF 전기차 소재 관련주인 2차 전지 소재 관련주인데 양극화 물질에 있어 독보적인 어떤 기술력을 갖고 NSC 방식의 이 전기차 2차 전지 네. 양극재 소재 흐름들을 다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종목하고요. 또 하나 우리 김 대표님이 얘기하셨던 중국 소비재 관련 중에서 유일하게 파라다이스가 최근에 이제 주가가 급락을 했었습니다.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 때문에 급락을 했었는데 1분기에 벌써 1월 달에도 카지노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요. 또 시끄러웠던 이 제주 카지노 관련된 이슈들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있는 법안 쪽 부분에 있어서 해결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파라다이스 그리고 LNF 이런 종목들 관심 있게 보시고 제약바이오는 좀 흐름을 보시면서 단기적 관점으로 보시는 전략이 좋을 듯합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저희가 출출해질 시간이 되긴 했죠. 전자레인지가 생각나는 그런 시간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 김동엽 대표님, 네, 일단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뭐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은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양쪽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그래도 시장에 참여하는 형태를 인해서 평평한 운동장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분들이 개인 투자가가 어느 때보다도 놀기가 좋은 놀이터가 마련이 되고 있다는 관점에서 종목들 부지런히 쫓아가셔가지고 수익 좀 바짝 내시길 바라고요. 4월 말까지 좀 열심히 해보시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 네. 지금 일정으로 봤을 때 20일 날 갤럭시 S10 그 언팩 행사가 있고요. 25일 날 모바일 콩그레스, 3월 1일 날 5G 상용화 시작까지 이렇게 한 열흘 동안 열리는 통신과 관련된 인프라라든가 하드웨어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그쪽 관련주들 중에서도 특히 뭐 새로운 스마트폰의 특징을 보자고 하면 카메라 모듈이 굉장히 여러 개 달리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 보니까 카메라 모듈주 관련해서 제일 안 오른 축에 속하면서 오늘 처음으로 좀 움직이기 시작한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가 좀 실적 개선이 되지 않겠나 하는 관점에서 좀 관심을 가져보시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이비전 시스템 오늘 10.45%나 올랐나요? 처음 움직였습니다, 거의. 네. 예.